통계와 통계학.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군요. 정체된 고추장 시장에서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영감을 준 건 해외여행계 통계였어요. 덕분에 우리가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짜먹는 고추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통계덕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논술력? 어렵죠.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비결은 통계였어요. 근거를 제시하는 명확한 논리. 통계와 친해지세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국가 통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통계를 더하세요. 당신의 성공 파트너. 통계청이 함께합니다. 도대체 통계덕을 어떻게 받길래 그 힘들다는 명문대 그것도 떡하니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을까? 아, 나궁금 씨도 이 광고 보고 있었군요. 네, 정말 궁금해요. 통계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같이 통계덕을 받다느니 비결이 통계라느니 하는 것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그마라고 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급선무예요. 통계적 사고방식이라 점점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군요. 통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저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 시에는 먼저 통계학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통계학이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통계학의 정의, 필요성은 물론 적용 분야, 고유의 갈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학의 정의, 왜 필요한가? 통계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숫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공학이나 경제학 등도 숫자를 쓰지만 통계보다는 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한가에 관한 느낌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학은 공장 등에서 나오는 제품 등에 직접 적용이 되고 경제학도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직접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럼 통계학은 실생활에 이용이 덜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지만 자신이 직접 배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학문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즉, 두꺼운 안경 쓴 사람의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런 인식이 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깊이가 얕으면서 시원한 학문인데 말이죠. 통계... 정말 배우긴 배워야 하는 학문일까요?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해요. 김통계 선생님! 네, 김통계입니다. 먼저 통계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실업률, 쌀 생산량 등 일일이 열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가지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업체가 생산 계획을 세우고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잘못 작성되거나 고의로 왜곡되어 사용되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낳게 되어 없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통계란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통계학에서 다루는 통계와 일반인이 말하는 통계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클릭해 보십시오. 통계학은 정밀한 통계치를 얻기 위한 일련의 이론 조합이지만 일반인이 말하는 통계는 결과 자체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통계의 정확한 해석과 이용을 위해서 통계학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학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학문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은 인간 생활의 온갖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에 내포된 데이터의 선택, 관찰, 분석 및 추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자료만이 통계학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겠죠? 다음 통계학의 연구 대상으로 알맞은 것을 선택해보세요. 실업률을 조사하는 것은 통계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값이 참값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어는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의사결정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통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통계학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불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을 치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과학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방법론 자체가 과학이 아니니까요. 즉 통계학은 과학적 이론에 의해 정리 분석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학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발표된 수치적 사실들, 즉 통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제조업자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나 사회 문제, 소비, 정치 여론 조사 등의 결과, 그리고 공인된 과학적 조사들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많은 부분은 표본 추출에 기초를 둔 추정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정의 일부는 사실인 반면 일부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는 적정한 표본 크기를 기초로 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상당한 반론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질은 성인 모두가 가져야 하는 통계적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직무상 설문조사나 실험을 통해 표본 추출 결과를 해석해야 하거나 혹은 추론을 위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종전의 약과 비교하여 실험으로 수치적 자료를 생산하고 과연 새로운 약의 효과가 있는지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불량률을 제어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학에서는 판매량과 이익을 예측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 관련 기관에서는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러 통계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것의 한계를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계의 적용과 분야. 통계학은 어느 학문에서나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와 비슷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학 고유의 연구 분야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고유 분야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궁금증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해결해 보도록 하죠. 김통계 선생님. 네, 먼저 통계학의 구체적인 적용 분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구체적인 적용 분야를 응용통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응용통계는 기상, 환경 분야, 의, 약, 생물 분야, 여론과 선호도 조사, 행정 및 정책 결정 분야, 공학 및 농학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금융위험관리, 고객관계 관리 등 핵심적 금융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보입니다만 앞으로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믿습니다. 통계학은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의 깊숙한 분야에서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치적 모형화, 회귀 분석, 그리고 수치적 시뮬레이션 등이 주요한 응용입니다. 가깝게는 비가 올 확률 등을 해석하는 것도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성비의 원인과 대기 조건 검사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요즘에는 무서울이 많지 극단적인 날씨가 많죠.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린다든지 폭우가 예상치 못하게 쏟아진다든지 그럴수록 통계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통계를 적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통계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도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상실험, 신약개발, 기초의학 연구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론, 소비자 선호도, 선거 여론조사는 흔히 쟁점사항, 상품 또는 관심 있는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 또는 선호도를 알기 위해 사용합니다. 마케팅 활동의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TV 시청률 조사, 금주의 인기가요, 특정 상품의 선호도,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조사,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통계청을 비롯한 생산기관에서는 주요한 국가정책에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정책기관 모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은 정책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성능을 시험하는 분야, 또 새로운 품종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분야라면 실험 계획을 세워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분포로 유명한 R.A. 피서라는 분 역시 우리의 농촌진흥청과 비슷한 영국의 기관에서 일하면서 통계적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눈부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통계학이 일부 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외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불확실성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로 범위가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부터 설명하는 분야를 알고 통계학 결론책을 몇 번이고 정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도 그렇고 X바 뮤 등의 기호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호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은데 표본의 평균이라고 5글자를 적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통계학 고유의 여러 갈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자료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와 자료 처리를 위한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많은 갈래의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는가에 관한 분야입니다. 랜덤 추출, 층화 추출 등의 추출 방법과 분산 계산 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 작성기관, 여론조사기관 등은 표본 조사론의 탐독이 필수입니다. 주로 표본 오차를 계산하고 방법론을 연구하지만 요즘에는 무응답의 대체, 응답자의 신분보호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어 응답자의 부담은 감소시키면서 분석은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시에서 표본조사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통계교육원의 정규과정 1원인 과정 등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자들의 정직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이론적인 토대와 새로이 추가된 온라인 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 등이 요즘 연구 대상입니다. 설문지 작성법,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는 통계교육원의 일원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학과 공약 분야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실험점을 찾는 연구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개발한 타이어의 마모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많은 환경 변수 중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몇 개의 실험 자료를 얻을지를 결정합니다. 실험에 의해 자료를 얻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를 얻는 방법은 조사와 실험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리통계학은 통계학에 들어있는 숫자 개념을 위한 분야입니다. 그야말로 통계학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통계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필수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는 통계학 개론의 큰 형님 정도가 되는데 좌우지간 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통계학 분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계학 전공을 하시려면 필수요, 응용을 위한 것이라면 나와 있는 정리를 살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보통은 이미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므로 자료 처리를 위한 이론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귀 분석론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X축과 Y축을 그려두고 점들을 관통하는 선을 긋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 선이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형을 주로 다루고 요즘에는 비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이나 경제학, 공학 등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없는 통계 계산은 요즘엔 불가능합니다. 전산통계학은 CES, SPSS 등의 통계 패키지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연구, 통계적 시뮬레이션, 통계적 그래프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어떤 현상은 보통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조합되어 나타납니다. 다별량 통계학은 여러 개의 변수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 군집 분석, 판별 분석, 정준 상관 분석,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등의 각기 다른 목적과 가정을 지닌 여러 분석 방법을 연구합니다. 정규 분포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이 분포를 가정하고 수행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비모수 방법은 특별히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방법론은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비모수 함수 측정, 비모수 회귀 분석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모수 통계학은 실험의 개체수가 희귀한 경우나 분포를 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경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얻어진 자료를 분석합니다. 주가지수 동향, 날씨 변화, 경제지표 변화 등이 주로 관심이 됩니다. 이것은 회귀 분석의 확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앞자료와 뒷자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방법론 자체는 크게 다릅니다. 비율을 분석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때때로 자료는 19.6, 196.32 등의 연속되어진 숫자로 얻어질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 병의 유무 등의 범주형 자료로 얻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주형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연속형 자료에서처럼 자세한 분석이 힘들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가정에 수많은 분석법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어집니다. 통계 작성 기관에서 얻어지는 많은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계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전산학의 데이터베이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대용량의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연관성이나 경향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요즘엔 웹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자료는 옛날 방식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막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여러분을 크게 도와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분야의 통계학이 응용되어 각기 그 방식대로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응용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각각 얻어지는 자료로부터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병원에 적합한 결과물로 제공하는 작업 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때문에 실생활, 연구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통계, 부동산 통계 등이 크게 보면 응용 통계학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둘은 엄밀히 다르지만 주로 공장에서 불량품의 개선 등에 쓰여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뢰성 공학은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생존 분석은 크게 이 범주에 속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이른바 관리도라고 하는 개념과 식스시그마 이론 등이 덧붙여져 공장이나 기타 품질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통계학을 응용하는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